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혈관과도 같은 산업 하나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화물차, 바로 그 산업의 소리 없는 붕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저희에게 도착한 한 통의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 무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사님이 보내주신 이 짧은 한 문장, 일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푸념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마주한 거대한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 경제의 생명줄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중요한 산업이 왜 갑자기 멈춰서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문제의 핵심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5톤 트럭들이 그냥 짐 나르는 차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 트럭들은 우리 산업 시스템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말 그대로 실핏줄 같은 존재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항구라는 동맥을 통해 들어온 원자재와 상품들을요, 전국 곳곳에 공장, 건설 현장, 가게라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전달해주는 역할, 이걸 바로 5톤 트럭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핏줄의 움직임이 둔해졌다는 건 우리 경제 건강에 아주 심각한 척신호가 쳐졌다는 가장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징조인 셈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대체 그 많던 일감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답은요, 의외로 도로 위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의 항만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자, 이 수치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의 첫 번째 실마리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비컨테이너 화물이 무려 10.3%나 급감했어요. 여러분, 10.3%면요, 이건 그냥 좀 줄었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이 비컨테이너 화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공장을 돌릴 산업의 쌀 같은 거예요. 철강, 시멘트, 각종 부품들. 즉, 이게 줄었다는 건 단순히 소비가 좀 위축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예 물건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정말이지 가장 차갑고 직접적인 증거인 거죠. 아니, 그럼 이 원자재는 왜 이렇게까지 안 들어오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냉정합니다. 그걸 쓸 공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수천 개의 기업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동안 우리나라로 돌아온 기업은 고작 수십 개뿐입니다. 일감을 만들어낼 공장 자체가 말 그대로 지도 위에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잠깐 겪고 지나가는 경기 침체,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바로 산업 공동화라는 훨씬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현상입니다. 한번 텅 비어버린 공장지대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쉽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일감 부족이 이제 구조적인 문제, 고질병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뭄에 콩나듯 귀해진 그 얼마 안 되는 일감마저도 화물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포식자가 나타나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감이 없으니 기사님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약점을 파고드는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한 거죠. 이 수수료율 차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쓰는 배달앱 수수료도 비싸다고들 하는데 기껏해야 2%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동맥을 책임지는 이 화물운송 시장에선 최대 50%, 절반을 떼어가는 게 그냥 관행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착취, 그 중심에는 바로 깜깜이 계약이라는 아주 교묘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화주, 그러니까 짐주인이 플랫폼에 10만 원을 냈다고 칩시다. 근데 플랫폼은 기사님한테는 이 일 5만 원에 할래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은 원래 운임이 10만 원이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보가 완벽하게 차단된 거죠. 이러니 플랫폼이 중간에서 얼마를 떼어가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2024년에 법이 바뀌어서 수수료를 신고하게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법입니다. 왜냐? 신고 내용은 아무도 못 보고요. 수수료를 50%든 70%든 상한선이 없어서 얼마를 떼가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결국 알아서들 하세요 하고 그냥 손을 놓아버린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이 끔찍한 덫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집니다. 바로 이 트럭 한 대 가격 9천만 원. 이걸 대부분 고금리 대출,
즉 할부로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수천만 원짜리 빚의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빚이 바로 마지막 족쇄가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기사님들은 매일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운전을 멈추면 당전 9천만 원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운전을 계속하면 기름값, 수리비도 안 나오는 돈 받으면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죽음의 굴레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화물차 기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우리 경제 전체의 동맥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다는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강력하고도 시급한 경고등입니다. 결국 지금의 이 비극은요. 이 세 가지 실패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일자리를 없애버린 경제, 기사들을 착취하는 도구가 된 기술, 그리고 그들을 빚의 굴레로 올가맨 금융까지. 이건 그냥 어느 한 부분이 고장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이런 좀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현장에선 이런 답답한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다른 건 다 바라지도 않으니 최소한 화주가 원래 얼마를 냈는지 그 원래 운임만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요구일까요? 정말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섬뜩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트럭들이, 기사님들이 이 업계를 떠나고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 경제가 회복되었을 때 정작 물건을 실어 나를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는 그런 끔찍한 국가적 물류대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저 엔진들이 지금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엔진들이 정말로 영원히 멈춰버린다면 그때 가서 우리는 정말 괜찮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무거운 질문에 남깁니다.